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계신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계시고요. 예, 네 분 계시고 세 분 계시고 증인 계시고요. 예, 증인 아까 선서하신 효력 아까 선서하셨죠? 선서하신 효력 그대로 유지되고요. 예, 증언 거부권 있고 예,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하니까 예, 녹음 잘 되도록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어서 하시죠. 네, 전종택 검사입니다. 예, 조금만 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70번 질문입니다. 증거순번 1590번 텔레그램 대화방 지시합니다. 증인 2024년 12월 4일 00시 07분경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맨 밑에 지금 빨간 박스인데요. 지금 당사에 약 18분 넘게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요. 그러면 증인은 12월 4일 00시 07분경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하신 거 맞습니까? 예, 아마 뭐 그때 또는 그 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당사에 모였던 의원님들은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각자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까? 예, 국회 당사 몇 층에서 이렇게 큰 회의실에 있는데 여기에 의자를 깔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면서 당직자분들이 TV를 이렇게 곳곳에 놓고 TV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3번 질문입니다. 이제 증인은 2025년 2월 6일 계엄 이제 해제 이후인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들어가서 투표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사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없었고 당사에 있는 의원들 모두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고자 당사에 대기하고 있었던 거 맞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뭐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액면 그대로 계엄 선포문이 계엄의 이유였구나라는 분위기가 이제 그 당사에 있던 의원들 사이에 있으면서 이 정도면 계엄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해제하자 하는 게 맞다, 잘못된 계엄이다라는 뭐랄까나 의원들 간에 큰 분위기는 있었던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럼 혹시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뭐 누구와 무슨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건 없지만 아까 제가 인상적으로 남았던 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국회 본청을 그 계엄군이 이제 기물을 파괴하면서 들어갈 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약간의 비명이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매일 다니던 저곳을 저렇게 파괴하는 건 좀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이구동성의 얘기는 기억이 납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당사에 모인 의원님들께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한동훈 당대표 및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시 또는 요청에 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저는 뭐 다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75번, 76번, 77번 생략하겠습니다. 78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증거순번 1556번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당직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국민의힘 당사 및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00시 33분경에는 증인을 포함하여 국민의힘 당사에 있던 의원들은 48명 정도로 확인되는데요. 맞습니까? 숫자를 센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48명 정도 있었던 건 맞습니까? 한 4, 50명 정도? 저게 12시 03분 기준 00시 33분입니다. 예. 00시 33분. 예, 예. 글쎄요, 제가 진짜로 세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 막 계속 몰려들고 당사로 오고 그런 상황이라 누구도 그 인원수를 센 의원은 없던 것 같습니다. 네. 79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80번 질문 드릴게요. 당사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원내 수석부 대표인 배준영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배 의원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배준영 의원님께서 당사에 있는 의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이나 국회 상황을 전달하진 않았습니까? 네, 뭐 이렇게 서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연단에 나와서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나 아니면 의원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의원님들께 어떤 내용을 전파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거는 전혀 없으신 거네요. 텔레그램 방에서 음. 하는 거와 국회 내부 상황이라면 이제 뉴스에서 기물을 파괴하고 들어간 거, 본회의가 소집된다는 문자 정도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였고, 간혹 몇몇 의원들이 뭐 안에 있는 의원들과 전화 소통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예. 이제 피고인은 00시 13분경 김정재 의원님, 00시 19분경 윤지호 의원님, 00시 24분경 김기현 의원님, 00시 40분, 00시 43분에는 다시 윤지호 의원님, 그리고 00시 57분경에는 권성동 의원님, 이렇게 당사에 있는 의원님들과 이제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제 증인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피고인은 전임 원내대표인 윤지혁 의원님과 김기현 의원님에게 당사에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거든요. 윤지혁 의원 또는 김기현 의원님이 당사에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적은 있습니까?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드리면 이렇게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모여 계신데 왜 원내대표인 피고인이 와서 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신 분은 안 계셨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의원들이 저는 이제 12시 조금 전에 당사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확인되고, 말씀하신 대로 12시 2, 30분 경에 많은 의원들이 48명도 아직 의원총회를 할 수 있는 정족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수가 모일 때까지, 그 이후에는 그 본회의가 소집되고 또 계엄군이라고 그러셨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서 안과 밖이 온라인 소통 외에는 단절됐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오고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 김태우 의원님 진술인데요. 김태우 의원님은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원내 지도부 당직자들로부터 국회 상황이 정리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곧 오실 것이라는 전달을 받았다. 피고인이 곧 당사로와 의원총회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파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제 진술을 하셨는데 그게 네. 그 계엄 표결 이전인가요? 이전입니다. 네.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 계엄 표결 이후에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할 때 계엄 표결이 끝나고 의결이 된 뒤에 이제 해산이냐 그럴 때 이제 곧 오신다 그런 얘기는 그거 실제로 오셨습니다. 예. 그 김태우 의원님 진술을 또 말씀드리면 배준영 의원이 국회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제 피고인이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서 아직 이야기 중이다.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증인은 배준영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 의결할 때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의결 이후에 조금 뭐라 그럴까, 의원들이 이제 우리 다 해산이냐 어떻게 집에 갈 수가 있냐 이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추 대표가 오신다 라는 얘기를 듣고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셨고 의총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증인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전에는 이제 피고인 또는 원내 지도부로부터 공식적이든 아니면 개인적이든 어떤 지침이나 전달 사항을 받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텔레그램에 올리신 걸 제가 기억을 못할 줄 몰라도 이렇게 어떤 의원이 뭐 일어서서 뭐 육성으로 현장에 있는 의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전까지는 단순하게 당사에서 대기하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네요. 네, 그 당시는 뭐 12시에 한 10분, 20분에 모이고 뭐 1시에 열린다고 하고 20분, 30분에 계엄군이 들어가서 완전히 진짜로 봉쇄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87, 88, 89번 생략하겠습니다. 90번
질문 드릴게요.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까지 침입한 상황이라면 이제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는 거죠. 다른 방안인 무엇을 향한 다른 방안을 말씀하실까요? 이제 사실 국회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이제 뭐 집단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국회 관계자들이랑 몸싸움을 하고 이런 광경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엄 상태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막기 위한 방법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외에는 없는 게 맞죠. 가장 확실한 법적 조치는 뭐 표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91번 질문입니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4일 00시 29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새벽 1시 반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이제 협의를 했고요. 12월 4일 00시 38분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본회의 시간을 새벽 1시로 앞당기겠다고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증인을 포함하여 국민의힘 당사에 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피고인과 우원식 국회의장 사이에 이러한 통화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93번 질문인데요. 이제 피고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본회의 개의 시각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으며 그대로 원내대표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 시각을 공지하지 않은 이유 알고 있으십니까? 본회의 시간을 공지하는 그 역할은 그 국회 사무처입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문자를 받았지 한 번도 본회의를 원내대표실로부터 받은 적은 없습니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간을 공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회의 개의 그 변경에 대해서 공지는 원내행정국 원내대표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 시간 변경도 국회 사무처에서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개별 의원들에게도 원내 행정국에서 본회의 시간 공지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원내대표실도 마찬가지인가요? 원내 대표실과 원내 행정국은 의원총회, 저희 당의 의원총회에 관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지 아마 본회의 변경을 원내대표실에서 했으면 우원식 의장이 아마 팔벌 뛰었을 겁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그 본회의 개의 시각이 변경되면 어떤 방식으로 통지를 국회 받으시나요? 사무처에서 문자가 옵니다. 문자. 그럼 팩스도 보내나요? 팩스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문자를 확인합니다. 문자를 확인하고 이제 본회의 개의 시각이 변경됐다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94번 질문입니다. 12월 4일 00시 47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는데 증인도 본회의 개의 모습을 TV 등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본회의까지 개의된 상황임에도 어떤 이유에서 의원총회가 개최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당시 말씀하십니까? 네네네. 그 당시에는 너무나 그 의원총회가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여기든 뭐 통로를 확보해서 본청으로 들어가서든 의원총회가 곧 열리겠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급변한 상황, 그 본회의 소집 공고가 나고 또 경찰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은 경황 없이 지금 돌아보면 경황 없이 그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밖에 없었다. 그 부분이 헌법기관으로서 두고도 아쉽다라는 얘기는 제가 공개적으로도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의총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라기보단 그 경찰 통제 라인을 뭐 왜 다시 확인 못했냐 저 개인적으로도 뭐 본인 민주당 의원들처럼 뚫고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 제가 비난은 받겠지만 그때 당시의 인식은 국회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단절됐고 특히 계엄군의 진입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저희가 정족수가 모자르는 상황이면 어떻게든지 더 들어가서 채우겠지만 민주당 의원, 저희 당 의원들 포함해서 이미 정족수가 됐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